여기 꽉 찼던 게 없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이거는 입문 과정이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다. 항상 세법은요, 두 갈래 길로 나눠요. 두 갈래 길로 발음도 안 되네, 이런. 두 갈래 길로 나누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제 비중이 적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개념은 뭐냐? 여기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전가라는 말은 뭐죠? 남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럼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느냐, 떠넘기지 않느냐? 직접세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 직접세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 전가라네. 이게 직접세죠. 그럼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과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소득세 같이 대부분의 세금이 다 직접세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다 직접세니까. 소득세처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간접세는 뭐냐?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다 그랬으면은 뭐가 될까요? 어디에 대해서 붙는 거죠?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요건 세율은 상식 아실 거예요. 몇 프로? 10%가 돼요. 그러면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우리 옷가게에서 사신 거야. 사장님께 1억, 사장님 것도 1억, 1억. 그럼 1억 옷값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야.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 주인은 뭐예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한테 옷값에 받은 부가가치세를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1도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사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금 걷어서 다른 데다 써갔다가 나중에 납부할 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자기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걷어가지고 딴 데 썼단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 이름으로 납부를 한다. 즉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 떠넘겼다. 그러면 요게 부가가치세가 옛날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얘 시험에 자주 나왔어.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20년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요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는 한번 나올 수가 있지만 큰 비중은 없다. 그럼 간접세가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커요. 간접세보다. 당연하죠. 액수가 크니까. 점차적으로 간접세를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저세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 간접세는 국민이 부담자예요. 따라서 간접세를 없애면은 어떻게 된다?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에 온다든가 고기 먹으러 갔어요. 고기 드시러. 그럴 때 소주가 따라다니죠. 이 소주가 5,000원이다 4,000원이다 그 안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죠.
주세는 식당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금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식당 들어가서 반찬 더 주세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세금은 여러분이 내니까. 이런 게 간접세죠. 또 하나 있죠. 담배를 사면 4,000원이다 4,500원이다 그 안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식당 주인이 담배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했어요. 그러면 담배 가게 사장님은 걷어서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세가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왜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세금 부담한다는 저항이 없어. 약주 드실 땐 기분 좋아서 내가 낼게 서로 세금도 내가 내려고 그러잖아요. 담배 필 것도 똑같고. 그래서 간접세가 우리나라가 많은 이유는 저항이 심하지 않나 얘기죠.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몰라요. 내가 세금 부담하는지. 담배 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올라가 세금 때문에 올라가도 처음에만 기분 나빠하지 항상 끊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간접세.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직접세다. 직접세다 그러면 첫째 줄 중간에 납세 의무자부터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 얘기한다. 2번 간접세다. 첫째 줄 가운데 납세 의무자부터 밑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 그럼 직접세는 너무 많으니까 됐고 간접세 중에서는 밑줄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 밑줄 인지세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죠. 인지가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 계약서 쓰고 신고할 때 되면은 우리가 인지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옵니다. 이 중에 부가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우리가 시험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예요. 독립세라고 그러면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요걸 다른 말로 본세라고 얘기합니다. 본세.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독립세야. 언제든지 혼자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가 문제냐? 부가세가 되겠죠. 부가세라는 건 혼자서 나타날 수 없는 세금이에요. 본세가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다. 그래서 따져보면 본세는 엄마를 얘기하고 유치하지만 부가세는 딸린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아기는 엄마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세, 독립세는 엄마, 부가세는 딸린 아기다. 딸린 아기는 3개가 있습니다만은 2개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세까지 3개가 있지만 얘는 의미가 별로 없어. 따라서 딸린 아기는 2개만 알아두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하다 보니까 이거 느끼죠? 농어촌 특별세가 여러 번 나왔죠 벌써. 그만큼 뭡니까?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저항이 없어. 그래서 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딸린 아기는 지방교육세가 있더라.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교재 보면은요. 독립세와 부가세 중에서 1번 독립세라는 것은 가운데 줄에 밑줄 독립부터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동그라미 본세다. 이건 너무나 많으니까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2번 부가세 알아둬야 됩니다. 동그라미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독립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얘기하더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
국세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이 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요거예요. 부가세는 두 개가 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매번 배워. 취득세 때도 배우고 등록면허세도 배우고 재산세도 배우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세와 물세가 나와 있습니다. 인세와 물세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면 인세, 사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다 그래서 대인세 이러지만 그냥 인세라고만 공부하면 돼요. 사람은 필요 없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뭐라 그러죠? 물세라 얘기합니다. 그럼 인세는 뭐고 물세는 뭐고 외워야 되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예요. 국세는. 그럼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세다 그러면 지방세 개념이 됩니다. 그럼 지방세는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더라. 끝.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세는 물건 돼서 그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된다. 인세. 그러나 지방세는 물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물세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하나 알아둘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재산세다 그랬으면은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다는 것, 양다리 걸쳤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재산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기절하지 마셔요. 자, 재산세부터 왜 이런가 설명해 드릴게. 재산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과세 대상을 먼저 해드릴게.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거예요. 과세 대상이 뭐죠? 세금을 부과되는 물건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냐 이거예요. 김치냉장고 있다고 재산세 내요? 아니죠. 칠판 있다고 재산세 내요? 아니죠. 그럼 뭘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돼. 제가 손가락이 5개 있어요. 이 손이 누구 거예요? 왜 사장님 거예요? 제 거죠.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재산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재산세는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 손가락 펴고 요거는 내 거다. 그럼 재산세는 5가지 물건만 재산세 낸다 이거예요. 5개? 그럼 5개가 뭐뭔가 볼까요? 첫째, 토지. 땅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그 다음에 건축물. 요건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주거용. 먹고 자는 집.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 항공기. 이 5가지만 재산세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뿐이 없어.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과세 대상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과세 요건 4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5개야. 5개인데 얼마나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느냐. 참 여러분 어떨까 몰라요. 건축물이나 토지 속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나 어렵게 생각하고 나 콧물 나왔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건축물과 토지 속에는 주택이 포함될까 제외될까? 여보세요. 왜 따로 썼겠어? 제외되니까. 제 말뜻 이해가요? 이게 바로 시험 범위에 기출문제에 있던 거예요. 왜 따로 썼어? 서로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얘 범위 안에는 얘가 제외가 되는 거야. 따로 썼으니까. 만약에 얘가 안 써 있다. 그럼 이 안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 따로 썼을까? 서로 각각 구분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걸 외우려고 하면 몰라요. 근데 왜 따로 썼을까? 서로 구분하니까. 그럼 구분한다는 건 어느 한쪽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는 거죠. 이제 제 말 뜻 이해가요? 바로 이게 세법 기출문제예요. 이런 게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근데 바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거. 세법에서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따로 썼다. 그럼 제외되는 거야. 따로 안 썼다. 그럼 그 안에 포함된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너무너무 세법이 쉽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우고 하니까 잊어먹고 하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 말 뜻 이해가요? 이제 알고 나니까 포함이다, 제외다 개념 이해가요? 이따가 또 나와 있다는 거 있어. 그럼 5개가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없어. 배 있어요? 없어. 집 있어요? 없어도 있어요. 건물,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도 있어요. 땅 있어요. 따라서 3가지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5개가 과세 대상이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없는 사람이 더 많어. 그러니까 출제하면 욕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3가지야. 그럼 그 다음 2번째,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다 그러면 시청에서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고지서가 한 장이냐 여러 장이냐 이게 이놈이에요. 토지는 내가 남양주시에 토지가 몇 필지가 있어. 그러면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한 장의 고지서다. 그러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각각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내가 남양주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재산세 고지서 몇 장 나올까요? 3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나온다는 것은 물건별로 나온다. 그래서 물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세는 뭡니까? 자,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각각의 고지서. 물건별로. 그러니까 물세야. 그런데 토지는 합산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냐? 그 사람 명의로 한 장이 날라와. 한 장이 날라온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이니까 인세가 되는 거고, 각각의 고지서가 나온다는 건 물건별로 고지서 보내니까 물세 개념이죠. 물건별이니까 각각. 이건 사람에 대한 거니까 한 장. 그래서 고지서가 한 장이 나오면 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요게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합산을 해서 인세 성격이니까 한 장의 고지서. 주택은 이렇게 나왔어요.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택은 여러 장이 된다는 것. 이런 게 세법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그래서 요걸 설명하려면 요거에 필요하니까 요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것만 달달달달 하는데 오늘은 원래 개강 때 이거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 해요. 왜? 어려우니까. 개강 때면 여러분한테 쉬운 것만 설명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사탕발림. 전 죽어도 못해. 개강 때도 기출문제 풀어주고 이래요. 왜? 어차피 잊어먹을 테니까.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세, 물세 개념은 요 개념이 된다. 자,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나머지는 각각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에 인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인데 어떤 게 있느냐? 소득세. 그 위에 하나 써놓으셔요. 종합부동산세. 그거 하나 빠졌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정도. 그러니까 국세란 얘기죠. 그 다음에 물세가 있는데 물세에서는 첫째 줄에 과세물건 뒤에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지만 부가가치세는 물세가 돼요. 왜 아까 설명했죠? 부가가치세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물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가가치세가 출제 범위에 들어갔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혼자 물세라서 많이 나왔어요.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칠까요? 부가가치세 밑줄,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는 몰라도 되죠. 자동차세는 뭡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당연히 물세가 되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조세의 분류 중에 마지막입니다.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다 그러면은 좀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할게요. 뭐가 있어요? 공식 하나 가르쳐 드렸죠. 여기다 볼게요. 공식,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벌써 공식이 시간에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럼 과세표준이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온다. 1억, 2억, 3억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가액이니까 종가세야.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야.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이게 다 종가세. 그러면 두 번째는 수량이나 건수,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으로 나오는 것을 종량세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부분의 것이 종가세인데 종량세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인지세. 우리가 인지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 운전면허 시험 접수하러 갑니다. 원서 접수할 때 이거 인지 얼마짜리 붙여야 돼요? 10,000원짜리 3장 붙이세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3장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그래서 30,000원이 인지세가 되는 거죠. 30,000원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인지세는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니야. 1장, 2장, 3장 수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본다면은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게 뭐가 있느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요, 종가세가 대부분인데 일부 종량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종량세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조세는. 그렇게 양다리 걸친 걸 물어보죠. 그건 뭐뿐이 없다? 등록면허세뿐이 없어요. 인지세는 종가세가 없어. 무조건 종량세죠. 양다리 걸친 건 예뿐이 없어요. 예뿐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없지만은 실전처럼 설명해 드릴게.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죠. 등기들 안 해보셨죠? 사장님은 해보셨나요? 그럼 뭐 이거 잘하시겠어요? 자, 여기다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죠. 이거 해드려도 되나? 어려운 건데. 개강날? 그래,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니까 한번 듣고.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실무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7억을 대출받았어. 그럼 은행은 채권자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보호해야 되겠죠. 빌려주고 등기 설정하는 게 뭐가 있죠? 저당권 설정을 해야죠. 괜히 설명했다 싶다. 그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설정 등기해야 되니까. 그럴 때 공식이 있어요. 요놈.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랬으면은 은행이 세금 내야 돼.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세금 내는 거야. 그러면 은행은 얼마짜리로 저당권 설정하느냐? 미리 설명할게요. 등록면허세는요, 상대방 재산은 신경 안 써. 내 돈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럼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남의 재산은 신경 안 써. 내 받을 돈이 얼마예요? 7억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냐? 7억 곱하기 과세 표준이 금액이에요. 종가세. 그리고 세율도 한 번 듣고 잊어먹어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1000분의 2 미리. 그러면 과세 표준 7억 곱하기 1000분의 2 세금이 140만 원 내는 거야. 누가? 은행이. 은행이 채권자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예요. 세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0분의 2. 요건 여러분들이 어디 전세 들어갔다. 1억에 전세 들어갔다. 그럼 1억에 전세보증금 보호받기 위해서 절차가 있죠. 전세보증금 1억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전세 없이 자기 집에 사셨구나. 그럴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전세 금액이 좀 크면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도 등록면허세 내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 보증금이 1억이다. 1억 곱하기 세금은 똑같아. 1000분의 2. 그럼 20만 원만 세금 내면 돼. 여러분이 어때? 전세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나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얼마나 간단해. 이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해서 7억에 140만 원 은행이 냈어. 끝. 그런데 갑이 3년 동안에 무사히 갚았어. 무사히 갚으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된 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지우는 걸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장님.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저당권 설정도 이 건물에 대해서 한 거죠. 말소 등기도 건물에 대한 거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2번 이루어지죠. 그럼 처음에 140만 원 내고 말소 등기할 때도 140만 원 내면 왠지 억울하지 않아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는 거라 이게야. 그래서 두 번째 등기를 할 때는 과세 표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건수가 됩니다. 수량이란 얘기야. 말소 등기가 한 건이냐, 2건이냐, 3건이냐, 이게 종량세 개념이에요. 수량. 두 번째 할 때. 그러면 미리 설명할게요. 한 건이다. 수량. 수량이니까 종량세, 건수라고 써놨잖아요. 한 건, 2건, 3건이 수량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한 건당 6,000원이에요. 이건 고정이야. 한 건당 6,000원. 그러면 6,000원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소가 뭡니까? 추가 등기야. 두 번째 등기. 그래서 처음 등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내 종가세. 또 두 번째 등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등기는 건당 6,000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그럼 시험엔 뭐가 나오느냐? 추가 등기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찌개집에 가요. 부대찌개가 1인분에 10,000원이야. 1인분에. 그럼 공깃밥 하나 나오죠. 그죠? 찌개집에는 찌개를 많이 줄까 조금 줄까? 많이 줘요. 왜? 공깃밥 추가하려고. 찌개를 조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찌개 다 먹고 나면 찌개 또 시키면 10,000원이 필요하니까 좀 덜 불러도 주문 안 해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찌개집에는 넉넉히 줘. 왜? 공깃밥 추가를 시키려고. 그게 공깃밥 추가 배운 게 세법 공부한 사람이 만드는 거야. 공깃밥을 처음에는 10,000원짜리 하면 하나가 나와. 먹고 모질라면은 공깃밥 추가할 때 10,000원을 또 내면 억울하겠죠. 그럴 때 공깃밥 추가, 두 번째 공깃밥은 얼마?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깃밥 추가는 1,000원, 추가 등기는 6,000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그럼 추가 등기, 두 번째 등기라는 걸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시험에 힌트가 주어져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 잘 봐요. 말소라는 말은 뭐예요? 말소. 지우는 거. 지운다는 건 옛날에 했으니까 지우는 거지. 그럼 몇 번째 등기야?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있냐? 변경 등기. 요거와 얘만 알면 돼. 변경의 뜻이 뭐죠? 변경의 바꾼다. 그러면 옛날에 한 거를 바꾸는 거죠. 옛날에 하지도 않았는데 나 변경 등기할 거예요. 넉나간 사람이죠. 이름에 힌트가 나오잖아. 변경 바꾸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구나. 그럼 첫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니까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건당. 말소는 지우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등기라는 게 이름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말소, 변경 이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그럼 여러분은 두 번째 등기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뿐이 없어. 자신감 가지시려니까. 말소, 변경 얘가 나오면 두 번째 등기라는 거죠. 바로 이 건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등록면허세 자주 나오는 출제 지문입니다. 시험에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는 동태탕이다, 그 다음에 찌개 종류를 드셔. 그리고 꼭 배불러도 공깃밥 추가를 시켜요. 추가 공깃밥 1,000원이구나. 그럼 추가 등기는 6,000원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죠. 제가 좀 먹는 거로 유치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야 좀 기억이 오래 가고. 그렇죠? 자, 그 말뜻 이해 가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교재 보면 1번 종가세. 종가세는 밑줄. 과세 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거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2번에 동그라미 종량세. 종량세는 밑줄. 과세 표준을 용량, 수량이라고 보면 되죠. 건수, 건수의 동그라미,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한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세 번째 줄의 밑줄, 등록면허세 일부. 그 다음에 밑줄 인지세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인지세는 종량세만 돼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쳤다는 것. 등록면허세 일부 밑에다가 오전반은 그렇게 쓰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 쓸까요? 뭐라고 쓰면 되느냐 하면 추가 등기. 등록면허세 중 일부 밑에 추가 등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써놔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끝. 이러면 등록면허세 배울 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강 때 간단하게만 해야 되고 이게 종가세입니다, 이런 걸 종량세입니다, 끝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나올 걸 다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어차피 잊어먹으실 테니까. 그리고 야간반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좀 혜택을 많이 줘요. 뭐냐 하면은 시험에 나오려는 것만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딴 데 강의 나갈 때 직장인 반은 저를 굉장히 더 좋아했어요. 필요한 것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조세 분류는 쳐다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국세의 세무공무원, 이것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세무공무원 이렇게 따져보면 돼. 국세는 1번 밑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여기에다가 밑줄 소속 공무원. 2번은 끝에 세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아까 국세다 그러면 세무서나 국세청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국세 세무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 있죠. 남양주 시청에 보면은 우리가 세정과 세무과라고 있죠. 세무를 담당하니까 시청의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세무 담당이 아닌 공무원들 있죠. 총무과에 있다, 민원실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세무 담당자만. 그 다음에 이제 밑줄 납세 의무자, 밑줄 납세자, 오른쪽에 밑줄 징수 의무자, 밑줄 연대 납세 의무자, 밑줄 2차 납세 의무자, 밑줄 보증인. 여기까지가 다 하나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 해드릴게. 자, 그것이 바로 한꺼번에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뭐가 있느냐 볼게요. 첫째,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그럼 납세자 속에는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징수, 특별징수 의무자. 자, 요거예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의무자가 되는 거고, 납부하면은 뭘로 바뀌어요? 납세자로 바뀌는 거죠. 그럼 납세자 속에는 의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당사자를 얘기해. 내 세금, 내가 세금 낼 게 있어. 그럼 나는 납세 의무자야.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는 뭐냐 하면은 징수라는 건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 근데 세금을 걷는데 내 걸 걷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걸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월급날이 며칠이에요? 말일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럼 월급날 되면은 원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무원이 와야 돼요. 월급 줄 때마다 공무원이 세금 뜯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불편해.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에다, 기업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야, 기업아, 내가 직접 걷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네 회사가 월급 줄 때 대신 좀 걷어다오. 그리고 걷은 걸 한꺼번에 세무서에 입금 좀 시켜줘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아니죠. 종업원의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생긴 거란 얘기죠. 만약에 기업이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 띈 다음에 이걸 세무서에 납부를 안 하면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은 거둘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업을 특별징수 의무자라 얘기해요. 특별징수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배우실 때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아도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지방세를 걷어주세요 하면은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러고, 월급처럼 소득세, 국세를 걷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원천징수 의무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걷어주세요 대신 국세면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고, 지방세는 특별징수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은 요건 못 들어봤어도 원천징수는 들어보시죠? 월급 받을 때 띄고 받았으니까. 누가 띄고 받았어? 기업이. 그럼 기업은 내 세금이 아니야? 종업원의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납세 의무자는 당사자, 나야. 특별징수 의무자는 남의 걸 대신 거둘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기업을 따져보면 되죠. 그럼 봐요. 당사자다. 내면은 납세자. 기업이 종업원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무서에 입금시켰다. 그러면 납세자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의무자, 납부하면 납세자. 말 이해가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납세 의무자다. 여기서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땡땡. 이게 시험 문제예요. 기출문제. 잘 봐요.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될까 제외될까? 그렇죠. 따로 썼으면 제외가 되는 거야. 이건 합쳐졌으니까 포함된 거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따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놈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썼다. 그럼 얘한테는 두 개가 포함된 거고, 얘는 따로따로니까 제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왜 공인중개사세법에 필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기출이 됐어요. 뭐라고 나왔냐? 납세 의무자 괄호 열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 이게 정답이야. 근데 시험에 포함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밑줄 치며 읽으면 헷갈려. 요 그림 그려보면 쉬워요. 이렇게 했으니까 요 안엔 두 개가 포함된 거고, 얘를 따로따로 썼으면 각각 구분이 된 거고. 너무 시험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연세 좀 드신 분은 승질낸다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고. 허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세법에서 문제가 앞으로 풀 때 좀 이게 뭐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돼요. 상식선에. 얘들끼리는, 의무자끼리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납세자 안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금 내면은 신경 안 써. 의무자들한테만 신경 쓰죠. 의무자들은 세금 낼 사람들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얘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납세자는 이미 받을 거 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위로잔치를 열어줘요. 1년에 한 번. 3월 3일. 3월 3일이 무슨 날 하니까 삼겹살 데이래요. 이제 세법 배웠으면 이 날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 그래서 신문에 꼭 나와. 연예인들 띠두르고 모범 납세자, 일일 세무서장 해갖고 나오잖아요. 모범 납세자 되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세무조사를 일부 기간 면제를 받아요. 오전반에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야간반이니까 실무식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한탕할 게 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 뻔질나게 들르시면서 세금 제때제때 내고 많이 내고 이렇게 하세요. 행사도 따라다니고. 그럼 이제 상을 한번 받으면 나중에 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범 납세자를 한다면은 1년에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인가 3천 원 안 올랐죠. 2천만 원 이상 3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돼. 그럼 연예인들은 세금 뭐 2천만 원만 내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발표가 안 됐지만 사진은 안 찍혔지만 그 사람들 이외에 모금 납세자가 많습니다. 몇백 명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은 한방할 때 이것도 촬영할지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절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성실하게 낼 거 내고 이렇게 해야지 한탕하면 안 됩니다 라고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납세 의무자야.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사업이 망해서. 그럼 세금 떼먹힐 거 아니에요? 떼먹힌다, 죄송합니다. 떼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의 확장 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갖다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건 뭐냐? 세금을 떼먹히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당신한테 걷어야 되는데 당신이 능력이 안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걷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자, 첫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또는 그냥 납세 의무자, 당사자. 그럼 당사자가 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말이 세법에서 꼭 나옵니다. 이건 대신하여. 그러니까 네가 내야 되는데 네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은 너를 대신해서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오전반에는 유치하게 남편이 사고 쳤어. 그 인간이 사고 치면 누가 수습해? 배우자가 수습하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니까 원칙대로 해드릴게. 이러다가 오전반한테 욕 뒤지게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예요. A 기업이 있어. A 기업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출자한 사람에게 걷겠다 이거야. 출자자다 그러면 대주주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에 보면은 1화는 의리의리한 응접실에 단백에 노회장님이 계시고 아리따운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잘생긴 아들 하나 딸 하나, 항상 이게 1회 첫 방송이에요. 화면 행복한 걸 보여주는 거야. 그로부터 3회 4회 가면은 집에 채권자들이 신발 신고 들어오고 회장님은 왼손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고, 이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 나중에 시나리오 내가 얘기해 주면 앞으로 모든 막장 드라마가 그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예상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기업이 능력이 없어지면 출자한 사람이 2차 납세 의무자야.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으로 이거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출자자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업이 대박 나면 덩달아 대박 터지는 거고. 그래서 요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 능력이 없으면 출자자가 기업을 가름해서 대신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요 개념 들으면 2차 납세 의무자 이해 가실래나? 기업이 망하면 출자자가 물어내야 돼, 개인 재산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연대 납세 의무자.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냐? 동업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자, 갑, 을, 병 세 사람이 식당을 동업했는데 소득세가 1억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1억에 대한 세금의 의무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3억 내라는 게 아니야. 각각이 똑같은 세금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이 중에 야 갑이, 야 내가 현찰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낼게. 그럼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안 내느냐? 아니죠. 나중에 지들끼리 얘한테 갚아야 되겠죠. 그건 세법에서 신경 안 써.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걸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동업자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하냐?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하죠. 근데 시험에 한번 이게 나온 적 있어요. 보증인이란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고는 보증인 제도가 없죠. 만약에 신고가 보증인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강생들 걸 내가 대신 신고해 주겠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유치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법에는. 보증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못 내면 내가 낼게, 납부를 보증하는 거지 신고 보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장제도는 이거죠. 야, 네가 못 갚으면 2차 납세 의무자한테 거둘 거야. 네가 안 내면은 동업자한테 거둘 거야. 네가 안 내면은 보증인한테 거둘 거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확장제도라는 것은 세금을 안 떼어먹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란 얘기죠. 세금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네가 아니더라도 너랑 관계되는 사람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왼쪽 밑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요, 첫째 줄, 밑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괄호 건너뛰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근데 괄호 안에 나와 있죠. 괄호 안에 두 번째 줄의 밑줄, 요거죠, 요거. 납세 의무자에서는 특별 징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특별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그게 과거에 포함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납세자, 여기 있어요. 납세자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포함된다. 괄호 건너뛰고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 안에는 괄호 안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들, 여기 보세요. 2차 연대 보증인은 납세 의무자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여기 보세요. 납세자 안에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 납세 의무자 안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는 것. 여기 안에는 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따로따로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징수 의무자에는 밑줄 원천징수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동일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자, 2차 납세 의무자는 밑줄 납세자의 동그라미 가름하여, 보증인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체납 처분비라는 것, 국세, 지방세부터 보증인은 10분간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예.